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국어학습지 14번을 함께 공부할 거고요. 교과서는 41쪽 그리고 43쪽, 44쪽을 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설 동백꽃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서술자와 시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두 가지를 합쳐 볼 거예요. 소설 동백꽃과 서술자 시점을 함께 공부하면서 소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자에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다시 말해서 시점이겠지요. 그러한 시점에 주목하면서 소설 동백꽃을 감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서술자가 달라졌을 때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된 하브루타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 반 친구가 낸 질문 중 하나를 골라서 옮겨 적고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한 것을 사진 찍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을 같이 보겠습니다. 소설 동백꽃을 서술자와 관련하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교과서 41쪽에 있는 한눈에 보기, 그 다음에 교과서 43쪽부터 있는 학습 활동 2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 41쪽입니다. 교과서 41쪽을 펼쳐보면 등장인물의 속마음 엿보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소설 동백꽃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래쪽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지요. 너희 집에 이건 없지? 라고 얘기하면서 감자 세알을 건네주고 씨암탉에 엉덩이 부분을 때리면서 죽어라 죽어라 얘기하고 있는 여자아이가 나타나고요. 나는 감자 안 먹는다, 너 먹어라. 왜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그러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소설 속에서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점순이라고 등장했었고요.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라고 적혀 있었을 거예요. 소설 동백꽃은 점순이와 나 사이에 발생하는 감자 사건을 통해서 점순이가 닭싸움을 시키거나 닭을 괴롭히거나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동백꽃으로 마지막에 넘어지는 장면들이 있는 점순이와 나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점순이가 내가 주인공인 거지요. 그런데 이때 점순이와 나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잘라볼게요. 윗부분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감자 사건입니다. 점순이가 감자를 주었지만 내가 받지 않았지요. 이 감자 사건에 대해서 나와 점순이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점순이가 너희 집에 이거 없지? 라고 물어봤던 속마음에는 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말에 대해서 점순이는 상처를 받게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 라고 얘기하는 나의 말 때문에 점순이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내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추측해서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나의 표정이 어떤지, 그 다음에 말투는 어떠한지를 떠올려 보고 어떤 말이 적절할지 빈칸에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이 감자 사건이라면 아랫부분은 이제 서로 닭을 괴롭히는 닭 사건이라고 적어볼게요. 점순이가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기분이 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나를 괴롭히지?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점순이는 닭을 괴롭힌 이유가 무엇일지, 속마음이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지 상상해서 마찬가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힌트를 주자면 감자 사건에서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당황스러운 나의 심리가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친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무시하는 듯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말을 하면서 건네주는 점순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써주시면 되고요. 닭을 괴롭히고 있는 점순이에게서는 왜 점순이가 닭을 괴롭히기 시작했는지, 어떠한 사건 때문인지, 그 사건에서 점순이가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인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지 않을 거니까 한번 나중에 직접 써보시고요. 넘어가서 4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 있는 학습활동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읽어보시면은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옆부분에 설명이 작게 나와 있습니다. 소설에서 작가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내세운 이를 서술자라고 해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러한 서술자는 가짜인물이다. 특히 가짜인물은 작가를 대신하여 나타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허구적 대리인이라고도 했어요.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서술자는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이다. 한번 적어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익혀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인 서술자, 다시 말해 소설에서 작가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내세운 이인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본문의 일부고요. 지금 이 장면은 소설의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내가 울타리를 엮고 있을 때 점순이가 나타나서 말을 계속 걸고 있고요. 너 일하기 좋니? 여름 되면 일하지 왜 벌써 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점순이의 모습입니다. 이때 점순이가 나에게 말을 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나만 모르고 있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지요. 점순이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점순이가 나에게 말을 걸고 지금 읽은 내용 부분에서는 없지만 감자도 주고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좋아하는 마음에,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말도 걸고 감자도 주고 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점순이가 나에게 말을 거는 이유는 관심과 호감이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 친해지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근데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점순이를 대하는 서술자의 태도는 재미있습니다. 점순이가 나에게 친해지고 싶어서 관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말을 걸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표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순이가 예전에는 나랑 본 척도 안 하고 안 본 척도 안 하고 본 채 만 채 하지 않았는데 서로 아는 척도 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고 달라지지?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원래는 본 척도 만 척도 안 했었는데 본 척 만 척 아는 척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대견스럽게 나한테 말을 걸지? 라고 점순이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끄러워서 웃고 있는 점순이를 그냥 날씨가 풀리더니 얘가 미쳤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와 관련된 표현은 선생님이 위쪽에 표시해 놨으니까 옮겨 적어도 괜찮고 아니면 밑줄을 그어서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요. 이때 점순이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같이 적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조금 미숙하고 눈치가 없고 어리숙하기 때문에 점순이의 기분이 어떤지, 점순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나의 태도는 점순이의 심리나 의도를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순이의 의도나 심리를 짐작하지 못하는 2번 부분에 나타난 것을 참고해서 나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점순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을 겉으로만 보고 있어요. 이 행동, 밑에 숨어 있는 행동의 이면에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눈치가 없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조금은 어리숙하고 조금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의 행동을 겉으로만 보기 때문이에요. 조금 말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대의 행동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행동의 다른 면 속에 있는, 다시 말해 행동의 이면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 라고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소설의 한 부분에서 점순이가 나에게 왜 말을 거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근거 표현을 찾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전체에서 나타나는 서술자의 특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어떤 시점이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술자의 위치와 서술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과연 어떤 시점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서술자의 위치는 나나 우리와 같은 말이 드러나는 경우 1인칭 시점, 그때 서술자는 작품 속에, 사건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제시된 본문을 쭉 읽다가 보면 중간에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서술자의 위치는 소설, 사건 속에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서술자의 태도는 과연 어떻게 찾느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나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주인공의 속마음까지 다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대견해졌지? 왜 우습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웃지? 미쳤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속마음까지 드러내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표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서술자의 위치가 소설의 사건 속이고 그 다음 그 서술자가 주인공의 속마음까지 모두 표현해 주고 있는 이러한 시점은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이때의 나는 남자아이이지요. 남자아이인 내가 점순이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전달해주고 있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교과서 여백 부분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